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24분 비트코인 현재 9,300만원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큰 규모의 이 박스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박스 상단 위로는 이제 1억 500만원 벽에 막혀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1억도 이번 상승 반등에서는 못 찍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약세를 보여준 이후에 여기처럼 한번 이제 바닥을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요 시점이 바로 9월 첫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리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이어지는 연말 랠리 구간이 이런 식으로 터질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눌리는 이런 구간이 6월 17일이기 때문에 한 7월 정도까지의 바닥을 찍고 나서의 변곡 흐름, 그 다음에 전고를 돌파하는 그 정도 흐름이 첫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CPI나 PPI도 최근에 그래도 좋게 지수 발표, 물가 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해도 이 이후에는 추가적인 또 고점 돌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내리고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ETF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해도 이더리움은 ETF 출시가 되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ETF가 요 자리에서 출시를 하고 나서 쭉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격이 이 당시 가격에 대비해서 2배가 올랐죠. 요 당시 이제 5천만원 정도에서 1억 500만원까지 2배 정도의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2배가 올랐다라고 봤을 때 이더리움은 2배를 못 갈 수도 있겠죠. 약간 이제 이 시장의 자금이 비트로만 좀 쏠린 경향, 도미넌스를 흡수하면서 알트 대비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준 폭발력이 워낙 강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도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별도의 이더리움만의 호재는 아니었거든요. 비트가 올라가는 거를 그냥 이제 따라가주는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전에 여기 역사적 신고가,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69개의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73K까지도 살짝 넘기고 역사적 신고가를 써준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못 넘겼습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더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자리는 사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땐 김프가 상당히 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업비트 기준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해도 이 눌림 이후에 충분히 이 자리 전고점이죠. 여기 이더리움이 21년도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590만원, 그러니까 이제 600만원 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ETF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봉을 끌어올린 400만원에서 굉장히 큰 반등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 400만원 선을 이탈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여기서처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약 이제 4주에서 5주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죠.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리다가도 이더리움 ETF 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600에서 한 700만원 선까지 쳐주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간에서는 비트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전반적인 알트들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알트들 약간 초비상사태입니다. 보시면 업비트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바로 다음 달 가상재산 600개에 대한 상패 여부를 결정하겠다. 거래소별로 이제 심사를 해서 심사에 미달될, 자격에 미달되는 코인들을 좀 대규모 상패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년도 6월 18일에 24개의 알트, 자발트 위주로 조금 이제 유의 종목 지정이 되면서 상장 폐지 쪽으로 흘러갔던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뭐 지금은 잘 모르시는 코인이지만 코모도, 에드엑스, 12십스, 아인슈타인음, 요런 자발트 코인들이 대규모 상장 폐지가 됐던 적이 바로 21년도 6월 18일입니다. 요 사태 때도 업비트에서 이제 소명 과정을 제출을 해라,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앞으로 이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투명성, 그런 거를 이제 코인 측에다 다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또 자발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내지 못했죠. 그리고 한번 이제 해먹기 위한 작전 코인의 성향을 띄었던 그런 자발트들이 대규모 좀 상장 폐지됐었던 그런 사태가 바로 21년도 6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년도 6월 18일이 언제였나? 바로 크게 한번 상승 주고 굉장히 크게 눌림이 왔었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대규모 이제 알트 상장 폐지가 일어나고, 이 이후에 한 번 더 비트코인은 쭉 이제 올려주면서 남아있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또 대규모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살아남은 알트들은 대규모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아있던 알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정리를
코인들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비트가 좀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알트들도 정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요 당시와 같은 흐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요런 식의 또 상승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있는 이 알트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시장에 돌면서 그 찌라시에 나와 있는 코인들 뭐 대부분이 사실상 김치 잡코인들 위주로 그 찌라시의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위주로 지금 뭐 하락세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면서 뭐 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률 1등을 찍고 있고, 스톰엑스, 알파코크, 토카막 네트워크 이런 코인들이 사실 몇 주 전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말에 나온 대규모의 상장 폐지 찌라시, 그리고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상처에 소독약을 뿌릴 때 굉장히 아프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상처가 아무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소독약을 굉장히 세게 뿌리면서 자발트들이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런 자발트들, 특히나 이제 오늘 하락률이 많이 나오는 이런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게 남은 금액이라도 조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빵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뭐 왁스라든지 피르마 체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사실 이 정도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하락 빔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의 이제 조금 희망은 있었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붙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7월에 이행되면서 바로 7월에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이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심사를 하고 나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이제 공포 분위기가 시장에 만연하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 좀 피하고 살아남는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상장 폐지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이런 스팀 같은 코인들 좀 좋게 봤었는데, 일단은 스팀은 아직까지 다른 잡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하락 공포 분위기가 7월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추세 자체를 봤을 때 이 스팀도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은 있습니다. 여유있게 잡으면은 203원이고 지금 276원 정도지만은 이 정도 지지 라인 276원도 지금 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최저점 라인까지 지금 지지 테스트가 203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잡코인들, 자발트들은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지금 시장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발트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손실을 좀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복구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자발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여타 조금 튼튼한 해외 코인들 위주로 조금 시선을 돌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올라가 봤자 지금부터 신고가 1억 500만원까지를 간다라고 해도 13% 정도거든요.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나 하락률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이 호재를 앞두고 있죠. 블룸버그의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7월 2일부터 현물 기반 이더리움 상장 지수 펀드가 거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조금 시선을 돌렸을 때 지금 음봉을 띄워주고 있지만 그래도 요 자리 이더리움 3,360달러를 기점으로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왔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도 롱을 쳤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을 만큼 찍고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여기서 이제 연출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저점 한번 깨고 반등했다가 또 깼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4시간봉 기준으로 강하게 양봉이 들어와주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먹어주고 죽지 않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여기까지 올려놓고 단기 쌍고 저항을 맞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이 좀 나오다가도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차트 분석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7월 2일날 ETF 출시한다, 그런 내용도 6월 15일 토요일에 말씀드리면서 롱을 진입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롱을 진입을 했고 3,600달러 정도 일단은 목표로 잡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좀 더 이제 가져가도 되지만 일단은 보시면은 3,600 목표가를 보겠다.
그래서 요때 롱을 진입해서 쭉 올라가준 모습이고 목표가도 무난하게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좀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리면은 다시 롱을 진입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주중에는 또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저점을 또 갱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더리움은 뭐 많이 빠져봐야 여기 3200, 3100짜리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또 강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저점 갱신하고 저점 한 번 더 갱신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려간다 해도 저점 깨고 나서의 강한 반등, 저점 깨고 나서의 강한 반등 이런 거 좀 나오다가 대추세를 돌리는 이런 시즌이 7월 2일과 현물 ETF 출시와 맞물려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어떤 조금 복구 전략을 짜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 예를 들어서 3,500달러 수준에서 5배 롱을 친다라고 했을 때 밑으로 20%가 빠지면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여기까지 빠질 것이냐?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ETF 발로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살리는 흐름, 그랬을 때 요게 고점 돌파까지도 노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분할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점 갱신했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물탈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배 롱이면은 어느 정도 안전한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타를 칠 때는 20배 30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1% 2%만 먹고 나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거는 단타,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쓸 땐 단타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투자할 생각이 있고 한 번에 조금 금액은 크지만 조금 그나마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를 딱 이제 바닥을 잡고 배팅이죠. 배팅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요런 식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위로 20%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5배 롱이기 때문에 1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가면은 1,000만원 딱 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그나마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 차트에서 물론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차트 자체가 보여줬던 이 당시에 이 장대 양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의 역사상 이렇게 하루에 20% 정도 올린 장대 양봉이 이 21년도 22년도 이 불장 시즌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하루에 20%를 들어 올렸던 굉장히 비슷한 봉 형태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여기서도 16% 정도 올렸었는데 그 다음에 조정 살짝 주고 돌파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죠. 근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보여줬던 이 바닥 구간, 이 3,000달러 깨고 나서 2,900달러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심어준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이 장대양 하루에 20%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대 양봉과 이 힘의 세기는 사실 어마어마한 매수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면서 추가 상승 못하고 차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을 쳐 올린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의 절반짜리 정도까지의 조정 주고 나서 이후에 2차, 3차 상승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여기 주말에 찍은 저점 3360 정도는 좀 지지하면서 차트를 한 번 더 이제 위로 올려쳐줬을 때 4200달러 정도 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이 ETF 출시하고 나서 2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이더리움이 그 바통을 좀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가겠냐, 저는 여기 바닥을 깰 가능성도 굉장히 조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올린 거의 절반짜리까지 내려주고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주말간에 저희가 이제 롱 잡고 나서 쭉 여기까지 반등 쳐준 이 반등의 힘의 세기 자체가 이 올려치는 힘이 좀 더 세가지고 이 고점 자리 직전에 여기 고점 3600선 이상으로 좀 3650이죠. 요 자리 위로 쳐주고 내려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대칭형 반등을 만들어줬다. 여기서 내려찍고 여기서 그대로 저점까지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여기까지 이제 밀어 올려줬다는 것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역해된 숄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머리 어깨를 만들어주면서 반등 추세로 가면 여기가 바닥 부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자리 좀 지켜주면서 가는 그림,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설사 여기를 살짝 깬다라고 해도 3100에서 3200선 요 정도 박스 내에서는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는 완전한 이제 최저 바닥이 되는 거겠죠. 이 구간에서도 저점 한번 깨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이더리움의 흐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매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5배롱 정도는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 돌파가 나오면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 또 이렇게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전략들 계속해서 카톡방에 언급 드리고 있고,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라든지 차트 분석 내용들 저희가 심도 있게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흐름, 예측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숏타점도 나오면은 잡는 거죠. 지금은 어쨌거나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롱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도 이 박스 중앙선에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왔다가 이 자리처럼 62K 정도를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타점을 보면서 그때그때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도 결국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 돌파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또 강력한 롱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은 여전히 롱이지만 그 안에 단기적인 숏 타점, 영상 찍기 전에도 숏을 진입을 해서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한 거죠. 쭉 내려와주고 익절해야 되겠죠. 레버리지를 좀 세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단기로 보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 쌓아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이런 식으로 단기 타점 접근,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대한 어떤 이제 ETF에 대항해서 거기서 맞서를 이제 대응법들 그런 거 카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알트코인들 6월 18일에도 이런 대규모 20개가 넘는 코인들이 조금 상장 폐지가 됐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조심해야 된다. 소나기는 좀 피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이때 어떤 이제 알트코인들이 물론 올라갈 때는 비트나 이더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만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알트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의 레버리지를 조금 튼실한 이런 비트나 이더 위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어차피 이더리움은 7월 2일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게리 겐슬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는 거래가 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여름부터 ETF는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뭐 6월은 지나간다 해도 7, 8월 중으로는 승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폭발력, 결국에는 N자로 가는 이런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설사 조금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뭐 3100, 3200 요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더리움 롱을 탔을 때 상당한 반등이 터졌을 때 또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자리도 바닥을 찍고 주말에 3360달러를 찍고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랫골이 이후에 나온 이제 반등세, 그리고 차츰차츰 고점 자리를 이제 높여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삼각 수렴을 그려주면서 위로 뚫어주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알트코인들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락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좀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차트가 옆으로 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옆으로 빼주다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바로 34,400원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25,000원까지 빼고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다가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더리움과는 지금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더리움이 가격적인 상승 측면에서나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던가, 조금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훨씬 더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더리움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
알트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기술적 반등 한번 주거든요. 중요한 건 반등 주면 여기서 나오는 게 조금 필요하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상패로 누군가는 상패가 되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조금 결정이 될 하반기이기 때문에 알트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알트들을 손절을 쳤다라고 해도 그거를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일단은 이더리움 ETF, 그리고 금리 인하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이렇게 상장 폐지가 일어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알트들은 또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손절을 치더라도 그 손절 친 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도 카톡방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발트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이제 자발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IQ 뭐 이런 거를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로 좀 알트들 몇 개를 들고 계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하고 나서 그럼 그 금액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그 해답을 우리는 이더리움에서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큰 장대 양봉과 이후의 눌림, 그리고 재상승 패턴으로 갔을 때 7월 2일 이더리움 ETF 출시와 함께 어느 정도 좀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 뭐 4,000짜리 넘기면은 4,200, 4,500달러까지도 좀 목표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타점 분석하고, 특히나 이 이더리움 ETF 출시되는 당일날 이더리움이 강하게 또 빔을 쏠 가능성 농후하기 때문에 이제 7월 2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2주 정도 남았고, 이게 뭐 그 예상보다 빨리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조금 긴장하면서 우리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가 눌림이 나와도 이더리움 ETF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9월 금리 인하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7, 8월 정도 바닥을 비트가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쭉 이제 밀어 올리면서 고점 돌파까지 하게 되는 11월 대선까지 좋은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축포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비트코인 시장의 또 강세, 그런 걸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또 트럼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에는 이런 초비상사태, 자발트들에 대한 한정이 되겠지만은, 자발트 비상사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이후에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6월 18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요 골파기 구간에서 터졌던 일입니다. 24개 알트 자발트 상장 폐지되고 나서 쭉 이제 올라갔던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런 코인들 들고 있으면은 뭐 이번 연도든 다음 연도든 언젠가는 상장 폐지될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튼실했던 위믹스 코인도 상장 폐지 시키는 것을 봤을 때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세게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확실하지 않은 찌라시들이 돌면서 하락세를 좀 붙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사태 이후에 살아남는 코인들은 다시 더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위험한 자발트들은 일단은 지금은 논외로 두더라도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랑 연관된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란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우리가 또 그래도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뭐 잃은 거의 절반이라도 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